이제 공주팜 한과 세트. 제가 풀까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달지 않은 수제 밤 약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공주팜의 한과 세트. 이거 진짜 좋은 선물인데 자, 말이죠. 명절 예. 선물용 한과 세트 생각하신다면은 공주팜 어이구야. 한과 세트 보시죠. 이거 엄청 보세요. 화려합니다. 네. 예. 어머. 알찼네. 예. 가성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머나. 나눠주세요. 네. 나눠주세요. 아 이거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자, 이게. 보자기 포장에다가 이쁘다. 조청 육아, 백년 초 육아, 그리고 쑥 육아, 치자 육아, 약과. 호두 정과, 밤 약과, 쌀 깨강정, 그리고 백년초 이거 진짜 쌀엿 강정, 쌀엿 강정, 조청 육아 등 이거. 다양한 그 한과가 준비되어 진짜 있습니다. 맛있잖아요, 이거. 자, 어떤 화학 야, 첨가물도 이거 넣지 않은 한과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조일로부터 네, 드십시오. 6개월입니다. 물론 유통기한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호두. 맛을 보는 순간 이게 뭐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순식간에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예. 자, 공주팜 한과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 이게 오직 건강한 조청만으로 단맛을 냅니다. 반죽 또한 모두 수작업으로 합니다. 네, 수작업으로 해요. 자동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과의 경우 패스츄리처럼 수십 개의 결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가격 거품까지 쫙 뺐어요. 이 선물 세트가 여러분 27,000원입니다. 엄청 싸네요. 2만 원대 이런 선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공주팜 한과 세트는 가능합니다. 네. 어우, 맛있다. 드셔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또 먹어봐요. 네, 저도 아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 안 달아. 그래서 좋아요. 네. 근데 전 너무 단 걸 못 먹거든요. 담백하네요, 굉장히. 예. 이 육아 있잖아요. 예. 근데 육아를 사실 때 사람들은 처음에 샀을 때 육아를 이렇게 처음에 사서 물었을 때 바삭한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거는 설탕이 굳어서 바삭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약간 눅눅한 눌리면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예. 씹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조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바삭한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달고 맛있고. 네, 그런데 그거는 오래 놔두면 금방 굳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그 맛에 대해서 늘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푹신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푹신한데 이게 딱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 아 이거 안 단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예. 하여튼 이 안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의 공통점인데 네. 자극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단 것도 없고 심하게 짠 것도 없고 이 MD의 철학이 그러신 건지 이 모든 음식이 되게 슴슴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딱 지킬 점을 지키는 맛이고 이 한과도 뭐 맛있네요. 예, 맛있어. 지금 억지로 참으면서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맛있네요. 맛있어. 약과도 맛있네요. 이게 야, 이거 이런 게 이렇게 손을 대면 계속 먹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진짜 기름에 맛있네요. 튀기는데 느끼하지 않네요. 약과가. 오, 진짜 맛있다. 자제가 안 될 것 같아 빨리 치우고 네, 그래요. 예. 자, 아, 진짜 다음 맛있다. 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좀 이해를 해. 명절인데. 예. 자, 여러분. 자, 리턴 2030. 네. 청산 버섯 영농조합의 활력 충전 끝판왕. 이거 뭡니까? 이 비타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비타굼은 한 포에 군뱅이 12마리 이상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뭐 뜯었을 때 군뱅이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약이죠, 약. 군뱅이 12마리 이상 들어가서 80ml 한 포에 군뱅이가 무려 30%에 달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자, 리턴 2030은 단백질의 보고인 군뱅이의 효과도 좋지만 군뱅이 즙 특유의 한약 맛 때문에 먹기 어려웠던 분들, 네, 우리 맞아요. 언미애 씨 같은 분, 그분이 굉장히 먹기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청산 버섯 영농조합이 새롭게 출시한 제품입니다. 군뱅이 함유량은 비타군과 동일하지만 사과 등 과즙 함유량을 훨씬 높였습니다. 먹기 편해졌어요. 30%. 예? 군뱅이 함유량이 30%. 세상에. 이거 예. 좀 뭔지 알겠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 특히 예, 어린 예.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혜민이님 못 드실 것 강력히 같은데? 추천합니다. 네. 군뱅이가 몸에 좋다는 건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중요한 건 군뱅이의 함유량입니다. 여타 제품들의 원재료 및 함량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함량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없거나 건조 군뱅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맛있어요? 자, 청산 버섯 영농조합의 리턴 달달하냐. 2030은 80ml 겁내지 한 포에 말고 드셔보세요. 국내산 군뱅이가 30%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1일 한 포씩 30일만 드시면 확실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설 명절을 맞아서 청산버섯 영농조합이 감사합니다. 김용민닷컴 이용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자, 이게
인터넷 최저가가 1개월분 14만 5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고작 9만 원. 고작. 고작 9만 원. 네, 5만 원이 쌉니다. 네.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지?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어요. 네. 김용민닷컴에서 뭐 차 같은 거 안 팝니까? 자동차. 좀 싸게 나오면 좀 예, 좋을 텐데. 그 청년들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한 대만 파세요. 싸게 잡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야,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여러분, 리턴 2030. 그러니까 2030으로 리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형님 제가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봤잖아요. 그럼, 예. 얘는 세요. 약간 네. 확실히 좀 진해. 근데 약간 그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맛있네. 우리 아들이 14살인데 이거 먹으면 2030이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개그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큰 잘못을 아니 미안해. 저질렀습니다. 형이 개그를 준비할 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더라고. 아, 그래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걸 부리느냐고. 까먹을까봐. CPU를 돌리는 거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웽소리가 난다면서. 예. 예, 앞으로 예. 개그 준비하실 때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면 알겠습니다. 잊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리턴 2030 드셨어요? 네. 아이고, 맛있습니다. 저도 너무 한번 맛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예, 드셔보십시오. 단숨에. 단숨에. 예. 몸에 자, 좋다면 힘내시고 저 2030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거 좀 셌어. 근데 이것도 괜찮았는데 얘는 정말 혹시라도 부담감을 가지실 분들을 예,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과즙이 많이 들어갔네. 너무 맞아요. 좋아요. 달달하게 괜찮아요. 여러분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저기 지금 KBS가 연일 보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뭘요? 론스타 건. 네. 론스타가 이제 사실 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거의 뭐 산업자본인데도 외환은행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갔어 한 4조인가 차익 사줘 남겨놓고. 먹었고 그다음에 그 이번 건의 핵심은 우리 정부가 정책 결정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10억, 10조 벌 걸 4조밖에 못 벌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를 ISD 하게 한 거예요 이미 예. 8년 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한 재판을 할 때 그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이제 말하자면은 문건이 있는데 이걸 갖고 나가면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관료가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론스타 공대위 일을 했었어요. 아, 참여연대 있을 때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2015년까지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뭐 등등과 함께 2015년까지 제가 싸웠는데 얼마 전에 이제 블랙먼이라는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론스타는 애초부터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습니다. 중간에 산업자본으로 바뀐 게 아니고 애초부터 산업자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했던 외환은행을 BISB를 조작해가지고 부실은행으로 만들어서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고 그 블랙머니 영화를 보면은 그 론스타의 그 사모펀드 자본 속에는 이 검은머리 외국인인 네. 한국인들의 돈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사실은 비상식적인 결정들이 당시에 이루어진 거였고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4조 원을 먹튀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의 주인이 되면서 외환은행의 배당률이 뭐 거의 한 50% 가까이를 배당을 했어요. 정말 고액 배당을 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쪽쪽 다 빨아갔고 마지막에 론스타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걸 갖다가 단순 매각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해가지고 갖고 있던 주식 다 처분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한 번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단순 매각 명령을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론스타가 진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이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곱게 떠난 것도 아니고 이 매각 명령을 늦게 내줌으로 인해서 매각 승인을 늦게 내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투자자 국가 소송을 건 겁니다. 네네. 근데 이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부터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 이걸 주장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금융감독당국과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그걸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제가 답답해 미칠 노릇이에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 된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사람 김석동, 하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추경호. 당시에 이제 실무자였었죠. 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많아요. 오늘 김석동하고 추경호 이름이 변양호도 있고. 까졌습니다. 예.
맛이 많습니다. 근데 변양호는 그 ISD 소송 그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최초의 외환은행 진짜. 그 파란 옮길 매각할 때 초기.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전체가 문제다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김진표 어르신도 별로 자유롭지 않아요 거기서. 아 그래요? 그 문재인 정부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하면 진짜 우리 정의당 지지자들까지 확 가져올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 실검 확실하게 1위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실검 1위가 추경호예요. 추경호. 아 이게 오늘 나왔군요. 네. 오늘 어, 지금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예요? KBS 뉴스나인. 뉴스나인. 네. 그리고 그거를 미리 또 하세요. 엄경철 모셔서 김영민 라이브에서 네. 미리 하세요. 이걸 정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저는 적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우기니까 정말 별의 별 수단을 통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거를 다 찾아냈습니다. 일본에 온천도 갖고 있고 호텔도 갖고 있고 골프장도 갖고 있고 그거 지금도 자료 있잖아. 이런 거를 그 누굽니까 전성인 교수 홍익대 네. 그다음에 송기호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 그 네. 있는 뭐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 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시민운동했던 사람들이 론스타 공개를 하면서 이걸 다 찾아내서 기자회견도 진짜 수십 차례 했고 고발도 수십 차례 했고 금융감독당국의 민원도 진정도 수십 차례 냈지만 결국에 론스타는 아주 평화롭게 이걸 매각하고 떠났어요. 그래놓고 또 5조를 더 달라고 하는 5조를 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때 못 팔아가지고 손해봤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5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5조를 안 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그 4조 준 것도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되치기를 해가지고 이미 뭐 팔고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되지? 하여간 5조를 붙일 일단- 수 있는 방법이 그 산업자본임을 예, 증명하는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그 카드를 내밀면 되는 건데 이번에 KBS가 이 론스타 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 건 하면 그동안에 저기 마이너스 된 거 다 해주고 까방권 까방권 천장 드립니다. 이건 그럴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좋은 사안이 됐어요. 예. 그런데 추경호 이 사람 야 그 저기 박근혜 때 네, TK에 네. 이렇게 공천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현역 국회의원이죠. 기재부 그치. 차관 출신이고요. 국무조정실장 했고 음. 그리고 론스타 그 당시에 한 과장급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관여했을 거고요. 론스타의 그 이 진실을 들추기 시작하면 문제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검찰 추가 인사, 네. 중간 간부급 인사 또 태풍이 일까요? 지금 검찰 내부는 잠잠한 걸로 노영민 비서실장은 인식하고 있던데. 그 잠잠하다 아니다 뭐 이게 뭐 판단 문제죠. 근데 김웅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 한 방 받고 나간 걸 언론이 과다하게 키운 건 맞습니다. 과다하게 키운 거고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며칠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내부가 조용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 뭐 일선 검사들하고 밥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인사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 대표 그 자리에서 내부 공모를 좀 뽑아보면 어떻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을 진담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서 한 건지 저 되게 궁금했어요. 내부 공모를 올리겠다 진급을. 네. 네네. 그거는 검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그걸 진짜 실현해 보면 각자 도생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럼요. 그러네요. 그 내부가 잠잠하다는 뜻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긍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이게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봐도 되는 거예요. 예. 형사부하고 공판부가 검사들 중에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수 요직인 공안부, 그다음에 특수부 이런 데서 승진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예전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완전히 본인 가신그룹이라고 부를 정도로 언론이 자기들 입으로 수족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람만 꽂아놔서 승진 못한 다른 사람들이 짜증이 많이 나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거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축구 말씀드렸지만 수비 공격 미드필더가 다 따로 있는데 네. 윤석열은 예를 들면 11명을 스트라이커로 다 채워놨던 건데 그걸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 나한테도 승진길이 열리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90%고 예. 아씨 내가 먼저 승진할 수 있었는데 못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10%면 검찰 전체로 보고 있을 때는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수처 만들어지고 이러는 과정 검찰 개혁이 이게 뭐 사법질서 바로 잡고 이런 건 검찰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전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이라서 마지막으로 전관할 수 있는 찬스가 요번까지라서 지금 빨리빨리 옷 벗고 나갈 사람들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거고 자, 요게 이 지나고 대목에서. 나면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네. 그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재취업을 할 경우 허가받아야 되고 막혀져 있어요, 사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3년 동안 취업 불가야.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사예요. 네. 검사가 변호사 하면 안 되는 거야, 3년은. 판사. 아, 판사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국회 법사위원이 있어. 아 그래요? 예, 국회 법사위원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은 3년까지 사실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공직자들은 다 그 3년 동안 동정업 취업 못해. 그런데 그게 정관예우가 열려져 있는 유일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아야 세 돼요. 직업이군요. 요 대목에서 네. 국회의원도 적용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에 네. 국회의원이 공기업 사장이 됐어. 3년이요.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 받고 가야 됩니다. 그냥 그러네. 못 가요. 예. 그런데 변호사는 허가를 한다는 거지 다. 내 말은 이게 변호사 출신들이 법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원은 3년 지나서 변호사 개업하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단지 취업 심사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이 못 가. 그리고 여기서 검사들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라는 것 자체가 힘이 센 게 아니고요. 검사라는 조직, 검사라는 시스템이 힘이 세니까 자기들이 호가호위하는 건데 공무원 되게 단순해서 이 힘이 빠지면 본인도 끝없이 겸손해져요. 이건 이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 저항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의외로 자포자기 빨리 하고 이 시스템에 적응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제가 아니, 다른 이게- 거 보고서 2005년에 세계일보 사설에 구타를 못하게 하면 학교 질서는 어떻게 잡느냐는 게 나와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때리잖아요. 그 학교 잘 돌아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 그 왜 검란이 안 일어나냐. 일부 검사들이 지금 사퇴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은 검사장 인사 같은 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심 있는 검사들은 이른바 이제 정치 고위직, 검사. 예, 고위직 검사들이고 정치 검사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사 뒤에 웃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 인사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검사가 지금보다 더 소수고 정말 검사 동일체라는 게 아주 칼날같이 지켜지던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검찰 내에서도 위 눈치 안 보고 2%스 통해 가지고 2%스라고 검찰 내부 네, 게시판 네. 있잖아요. 할 말 다 하는 이런 시대예요.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서 검찰 내부에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할 때가 2003년이죠. 네. 그때하고도 지금 시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방식의 항명이나 저항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른바 뭐 그런 거를 꿈꾸고 있다면 윤석열 사단이 헛꿈을 꾸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근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 한편으로 그 수사 의지나 뭐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감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한 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그 무슨 검사 연수인가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내부에 무슨 또 단 하나 구성했잖아요.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나 뭐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인지 도발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뭐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사퇴한 검사 중에 김웅이라고 네. 그 법무연수원 교수 예. 검사 내전 저도 그 책 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다른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의미심장한 얘기도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경찰은 어떻게 믿냐 이 얘기인데 그 말 맞는 말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경찰개혁, 수사경찰, 정보경찰, 자치경찰 다 분리해가지고 경찰개혁 해야 되는데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그거 빠졌습니다. 근데 경찰 못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도 문제가 많았지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 저질렀던 숱한 인권 침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저도 경찰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거 엉터리로 네. 국과수에 보내 이게 다 경찰이 한 짓입니다. 예, 맞습니다. 때문에 예. 경찰 개혁도 중요한 과제고 이 점은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과제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인영 대표가 2월 안에 그 경찰 개혁도 하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자치경찰 예,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거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점은 관련돼서 안전행정위원회랑 법사위의 법이 다 계류가 돼 있어요. 예, 예. 다 내놓은 거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도 그 민주당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패스트트랙에다 이것도 얹고 저것도 얹고 그것도 얹으면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심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1점 돌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검찰 개혁을 먼저 한 거지 일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뭐 문재인 정부가 경찰 권력을 사용해서 나머지 다 조직을 다니라고 감찰만 봐줬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경찰하고 수사 관여하는 경찰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네. 경찰청장이 수사하는 경찰들에게 지시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거 그다음에 수사본부. 예, 경찰의 정치 관여를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정보 활동의 범위를 법제화하는 것,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을 통제하게 하고 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더 강화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게 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미 다 법안이 준비돼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태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 그다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지금 하면 뭐 이인영 대표가 말했던 대로 예, 2월 하면 제일 2월 안에 한다고 좋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도 21대 국회를 구성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론이 경찰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여론이 푸시를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뭐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 경찰 개혁도 앞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대책이 검찰은 지금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자괴감 느끼죠. 왜냐하면 언론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얼마나 이 검찰 개혁 못하게 하려고 참 별일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괴감도 있겠지만 이 검찰이 그냥 물러날 검찰은 아니라 그 후에 오늘도 경찰청을 3번째 압색했어요. 그래갖고 검찰청에 그 SNS 메신저 그 기록까지 확보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샅샅이 뒤져서 특히 그 울산시장 처음에는 김기현 비리로 시작됐다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갔다가 거기도 뭐가 없었나 봐요. 다시 김기현 비리 하명으로 가서 지금 완전히 도돌이표로 하면서 한 번 더 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찍하고 죽겠다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후에 왜 이제 직제 개편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없이 깨알같이 사실은 장난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은 긴장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총장은 결국 완전 빈손이 돼 버렸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제 그 윤석열이 아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총장이 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쭉 읽어보시면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형사적으로 처리할 일인지 비형사적인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일인지 더 생각해야 된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들어갔을까? 그게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혹시 윤석열이 자기가 진짜 뭐 이렇게까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할 마음은 없었는데 밑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봐요, 시작. 따라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나는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의 어마어마한 의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뭐 들은 바로는 그 몇 건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쪽으로 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인 거고 이건 근데 우리 김용민 PD는 도박을 안 하시니까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근데 시작을 윤석열이 몰랐잖아.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사모펀드가 나올 줄 알고 시작한 건 맞는데 그렇지 예. 시작은 그렇게 시작은 됐다는 그렇지만 거죠. 진행되면서 그런 거고 이게 포커를 치다가 지금 한 장만 더 들어오면 메이드가 되는데 한 장이 들어올 줄 알고 판돈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안 멈춰져. 그 순간에는 꼭 들어올 것 같거든. 이것만 들어오면 딱 되는 데라고 요거 한 건만 잡으면 되는 데라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조국 가족하다가 털다 안 되니까 이번엔 또 유재수로 옮겨갔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또 일로 옮겨온 거 아닐까 울산으로 계속 옮겨서 돌리는 거라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조직 생리상도.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 맞아요. 찾아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선거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라고 이야기한 게 앞으로 올 4월 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울산 선거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걸 찾아내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라고 지시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판돈은 키웠는데 패가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고불면의 진리입니다. 그 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다. 어리석은 수사를 그동안 어리석은 지휘를 해온 것이다. 아니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고집센.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아직 미련을 못 버렸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아직은 거예요. 뭐 한 번에 뒤집을 아직도 패를 기다리고 있군요. 그럼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본인 의지로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봅니다. 국회 나와서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지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특수부 검사 특유의 그런 이 감과 사건을 보는 감과 본인의 직관과 이런 걸 믿고 왔는데 사실은 너무 오버했죠. 오버했고, 의원님 오버가 아니라 개오버. 개오버 뭐 근데 이거 한동훈이 뭐사? 오버했고. 한동훈이 뭐야? 그 기본 처음에 시작은 저는 네. 한동훈 아, 검사로부터 그래요? 시작됐다. 아, 물론 그,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사다를 냈구나. 밑에서 그리고 왁구를 그렇지, 소위 말하는 왁구를 짰겠죠. 네. 근데 그 왁구가 총장이 승인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검찰의 생리로 봤을 때 당연하죠. 승인한 그림을 겁니다. 그렸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상 여기서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어떤지 그런지 수사는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마무리 져서 뭐 이걸 기소했을 때 그게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스타일은 어쨌든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고 저는 이런 스타일일 거라고 보고, 그래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뭐 애써 물러나게 합니까? 네. 두면 되죠. 통제만 가능하면 예. 뭐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무능한 게 아닌가? 그 스마트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국면을 만들어내고 수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죠. 그 야구 선수 중에도 선수로는 잘 뛰었는데 감독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수를 잘 뛰었습니까? 저는 그것도 돌이켜 보니까 아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공소장과 예. 그동안에 검찰이 혐의를 두고 조국 장관내를 수사한 것과 공소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무리한 수사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부가 저렇게 했으면 진짜 개망신이죠 지금. 그렇지, 지금 뭐예요, 망신당한 거고 무능한 거죠. 예. 예,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무능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막 저거 털면서 그랬을 때 좀 무도하다 그러면서도 야, 저 뭐가 사람 있으면 뭐 진짜 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예, 털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웃겨요. 그냥 뭐 경찰청을 털었다 청와대를 털었다 하니까 웃겨 이제는. 근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 예.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한동훈에게 윤석열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사모펀드 주가 조작 사기 가족. 그런 보고가 요지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그래, 그렇게. 예. 그건 홍준표 뭐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홍준표 좀 아까 홍준표 나와. 비슷했어요. 이 본인도 헷갈리는 거야. 아니 제가 홍준표 증거가 있어요. 이게 홍준표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해봐 그러면. 예? 대통령. 이 증거가 있습니까? 비슷한데. 이제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할 때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검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직감을 과신하지. 네. 직감을 과신해요. 아유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근데 제 직관이 더 맞는 것 같은 게 네. 저는 조국 장관이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의 괴수라면 전 진짜 한편으로 사나이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직관으로는 에이. 사모펀드 주가 조작 사기단의 괴수일 수가 없는 분이 제 아니 직관이거든요. 진짜 그 양반은 그 선비기 때문에 네. 난 전혀 그 양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모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국 장관은 뭐 총선 출마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전 지금 조국 장관한테 총선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22대 총선
네? 22대 아, 총선. 그건 내긴 아니, 22. 아니 그거는 잘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갔어요. 저는 조국 장관 관련돼서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그냥 제발 그대로 본인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벌어진 뒤에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봐야겠죠. 어쨌거나 이게 지금 검찰이 실패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건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본건이 안 된 별건터라도 조져서 가는데 다만 다른 사건은 국민들은 모르고 본인만 억울하다 끝나는 거고 이 건은 모든 국민들이 검찰이 어떻게 공격 방향을 돌려서 사람을 한 사람과 한 가족을 파멸시키는지를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란 사건이지만 검찰은 아마 속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것처럼 결국 우리가 청와대까지 가지 않았냐 이렇게 아마 저기 승리의 촉포를 쏘고 있을지도 몰라요. 승리의 축복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모든 것이 검찰개혁 막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역사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 검찰은 있겠네요. 거꾸로 예. 얘기해봐. 검찰은 엄청난 역사적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되게 신기한 게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는 그 검찰 개혁을 이루는 것을 막지 못한 총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아주 그 로얄티가 강한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을 이제부터는 별로 그 존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길이 남는 총장이네요. 이동영 씨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더라고요. 이제 그 대검 간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도 윤석열 사람이 다 축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부장 올라오라고 그래 했을 때 비서 통해서 연락했단 말이죠. 비서가 부장님 올라오시라는데요. 아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이 알았어 이따 올라간다 그래. 이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서류 잔뜩 들고 똥 씹은 표정으로 들어가지고 막 뭐라고 윤석열이 그러면은 여자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이러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러지 영화 않겠는가. 같아요, 예. 영화.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일선 수사팀에다 연락을 하면은 수사팀이 안 받아. 전화를 끊어. 그러면 이제 밑에 수사관이 저기 검사님 무슨 전화인가요? 아 총장 왔는데 그냥 뭐 그냥 해줬어. 그냥 열심히 하던 일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자 이제 검사 동일체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 내가 나가서 변호사 하면 월 1억씩 벌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내가 맡긴 건을 기소하지 않는 거야. 라는 끈끈한 의리로 해서 저 선배를 바라보면서 나도 검사장을 달고 월 1억을 벌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승진을 하고 안 된 사람 떨어지고 이런 메커니즘에서 검사가 동일체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전관 예우의 고리가 끊어지면요. 알 거 없어. 그냥 공무원이야, 서로. 뭐 당신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가서 얘한테 덕볼 일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예우 방지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예. 아니 지금 그럼요. 저기 아주 리얼한 얘기예요. 게시판에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그래서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그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냐면은 예, 예. 이제 윤석열이 전화합니다. 부장. 아무개 부장 올라오라고 그래. 비서 통해서 비서가 이제 전화를 해요. 부장님 저기 올라오시라는데 아이 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 많이 나왔잖아. 대검에서 구름다리로 밥 먹으러 가는 거. 예. 이제 혼자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줄어들겠네요. 많이. 그래요. 힘이 없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재밌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예, 예.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요 선물 아주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받을 또 사랑받을 선물입니다. 설 선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은석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인희 씨도 네네. 우리 소개도 안 하고 소개 안 했어. 시작했어. 시작 안 했네. 아니 자막으로 예. 나가면 돼 자막으로. 기